자, 중일 센 원과 부채꼴이죠. 6단원 원과 부채꼴입니다. 자,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자,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 요거 두 개만 알면 되죠.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뀐 게 뭐 있냐? 바뀐 게 뭐 있냐? 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우리 3.14라고 하는 거 배웠죠. 원주율이 3.14라고 배웠는데, 얘가 이제 파이라고 하는 그냥 문자로 바뀐 겁니다. 파이라고 하는 문자로. 그래서 얘는 이제 숫자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보다 계산하는 거는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 우리 이제 3.14 막 곱했잖아. 근데 이제 더 이상 곱하지 않고 그냥 파이라고 쓰기만 하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파이를 이제 안 쓰면 틀린다는 거.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졌다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6-1 원과 부채꼴. 자, 원. 평면 위에 한 점 5로부터, 자, 이 5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이제 똑같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이제 똑같은 거리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 그래? 일정한 거리를. 이걸 이제 우리가 반지름이라 부릅니다. 반지름. 반지름이라 부르죠. 반지름. 자, 그래서 호는 뭐냐? 호는 뭐냐? 어,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원 위에 두 점, 내가 이렇게 두 점, A랑 B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잡죠. 두 점을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을 각각을 호라 한다면, 이렇게 호. 요 원의,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원의 일부분. 원의 일부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곡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현은 그럼 뭐냐? 현은 똑같은데, 똑같이 뭐라고? 똑같이 이제 그 두 점을 이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데, 어, 얘는 이제 선분이죠, 이렇게. 그 선분. 자, 선분을 이제 현이라고 하는데, CD 양 끝점으로 하는 현을 CD라고 한다. 자, 그 차이가 뭐냐? 곡선이냐? 직선이냐? 선분이냐? 요 차이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밑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고, 지름은 가장 긴 현이다.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었다는 소리죠. 여기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딱 지난단 말이에요. 중심을. 이렇게 중심을 싹 지나면 얘가 가장 긴 현이 된다. 됐죠? 자, 부채꼴 AOB. 자, 부채꼴 AOB.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전체 영역을 뭐라 한다고? 부채꼴이라 한단 말이야. 부채꼴. 자, 그래서 부채꼴은 뭐야? 호로 이루어져 있죠. 호로.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지름 두 개.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렇게 하나의 부채꼴이 완성되고, 반드시 부채꼴은 이 중심각이란 말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이 중심각이란 말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중심각만큼 벌어진 거죠. 부채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자, 얘도 그 다음에 할선이랑 할골 이렇게 있는데, 자, 활골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호와 뭘로? 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둘러싸여 이 전체 부분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골이라고 한다. 맞지? 그 다음에 할선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할선은 이제 저 현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직선이야, 직선. 아까 선생님이 현은 뭐라 그랬어? 현은 선분이라 그랬죠? 맞지? 현은 선분이라 그랬지, 이렇게. 근데 뭐야? 할선은 뭐라고? 직선이란 말이야. 그 두 차이, 그 두 개가 차이입니다. 그 두 개 차이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고, 할선은 사실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할선이란 말도 잘 안 쓰게 한다, 나중 가면. 그냥 직선이라고 하지, 할선이란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현하고 할선하고 좀 구분을 두자. 얘들 둘이를 좀 구분을 두자. 뭔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성질 나오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자, 호의 길이와 넓이란 말 나왔죠. 넓이란 말 나왔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비례한다. 이 정비례한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각이 정비례로 커지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같이 그 정비례한 만큼 커진다서 우리 정비례 배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가 30도였어. 그럼 여기 옆에 만약에 60도짜리를 그렸다. 그럼 몇 배 됐어요, 여러분들? 2배 됐죠? 중심각 크기가 2배가 됐지. 그럼 뭐라고?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가 된다는 소리야. 만약 중심각 크기가 3배가 돼버리면 호의 길이, 넓이 다 3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진다. 자, 근데 얘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현의 길이 있죠.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뭐예요? 이게 현이죠. 이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정비례하진 않아. 근데 같이 커지긴 하죠. 같이 커지긴 하지만 정비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로 커진다 해서 2배로 커지진 않습니다. 2배보다 조금 더 작게 커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얘들 둘이 차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라고 되겠죠. 자, 얘는 호겠죠. 얘는 활골이죠. 이거는 현이라고 부릅니다. 맞지? 얘는 부채꼴이겠죠. 부채꼴. 부채꼴. 됐죠? 자, 그 다음에 616번 호 CD. 자, 호 CD 이렇게 놨으면 되죠. 호 CD. 맞죠? 그 다음에 호 ABC. 호 ABC는 어떻게 됐어요? ABC 다 해야 되니까 호 ABC는 이렇게 생겼다. 맞죠? 얘가 호 ABC겠죠? 그 다음에 현 AC는 이렇게 그으면 되죠. 현 AC. 그 다음에 현 BD는 자, 이렇게 그으면 되죠. 이게 현 BD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617번. 자, AOB에 대한 호. 각 AOB에 대한 호.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AOB에 대한 호가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COD에 대한 현. 자, COD에 대한 현은 요거죠. 선분. 자, 그 다음에 호 AD에 대한 중심각. 호 AD에 대한 중심각. 이 AD에 대한 중심각. 얘가 중심각이 되겠죠. 얘가. 맞죠? 얘가 중심각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18번. 한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맞죠? 아까 그랬죠. 한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긴 현 뭐라고? 이 중심을 지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얘가 가장 길죠. 맞죠? 맞죠? 원의 할선은 두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얘도 맞죠? 할선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라 그랬죠. 이 두 점을 지나는 거. 맞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죠. 원의 할선은 그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맞죠? 한 원에서 부채꼴이면 활꼴인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는 활꼴인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는 90도이다? 한 원에서 아니죠? 한 원에서 부채꼴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부채꼴 아무거나 잡았을 때 부채꼴 만약에 내가 부채꼴 이래 잡았어. 이렇게. 맞죠? 활꼴인 도형의 중심각은 활꼴인 도형의 중심각? 맞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한 원에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이면서 활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네.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생겨야 돼. 맞죠? 부채꼴이면서 활꼴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몇 도야 이거? 180도죠. 180도죠. 자, 그래서 틀렸죠. 이거 좀 어렵네. 자, 그 다음에 한 원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호 AB와 현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이건 맞죠. 무슨 말이냐. 원이 이렇게 있죠, 또. 자, 내가 AB가 여기 있어. 만약에 점이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원 중심 여기 있고. 자, 호 AB와, 자, 이 호 AB가 얘겠죠. 호 AB와, 그 다음에 현 AB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둘 다 똑같죠, 이 각으로. 맞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현과 호의 차이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성질.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맞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같은 크기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죠. 정비례합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는 같다. 맞죠? 넓이랑 또 뭐라 그랬어? 호의 길이죠. 자, 넓이나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얘도 맞습니다. 맞죠?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 맞죠? 자, 근데 얘가 중요하죠.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 정비례한다? 아닙니다.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말이. 자, 호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근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방금 했던 거.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뭐에?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거 중심각 크기 얼마야? 몇 배 차이 나? 2배 차이 나죠. 그러면 호의 길이도 2배 차이 나니까 x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몇 대 몇이야? 자, 9cm고 12cm야. 그 b가 3대 4가 되겠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의 b도 3대 4가 된다. 왜냐? 정비례하니까. 이게 정비례한다는 뜻이야. b가 같단 말이야. b가. 그러면 4x는 300이니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4로 나눠주면 75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75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넓이도 어떻게 하고? 넓이도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몇 대 몇이야 지금 b가? 4대 1이죠. 그럼 얘도 4분의 1이니까 x는 6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넓이 4, 10이니까 3대 1이지. 그러면 각도도 3대 1. 맞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x는 24도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의 길이 지금 이제 현의 길이로 하는 거죠. 현의 길이로. 맞지? 호가 아니고 현입니다. 맞죠? 그러면 현의 길이는 뭐라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크기가 같죠, 지금. 정비례한 게 아니고 크기가 같지. 그럼 뭐야? 현의 길이로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x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으면 뭐야? 가계 크기도 같다. 그러니까 x는 30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가 자, 잘 이해하면서 좀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한번 봅시다.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죠. 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별표 5개짜리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자, 원주율 뜻이 뭐냐,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이라 돼 있죠. 자, 이건 뭐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파이. 자, 우리가 배웠던 3.14 있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3.14. 자, 이게 이제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 자, 요것만 이제 알아놓으면 됩니다. 3.14. 이제 우리 3.14는 말 안 씁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무조건 파이로 써야 돼. 자,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자, 둘레는 뭐야? 파이 r 제곱 2파이r이죠. 2파이r. 2파이r이죠. 2파이.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 자,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얘가 중요하냐? 이제 우리 뒤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배우는데 어차피 원의 둘레를 가지고 써야 돼. 왜냐? 자, 이유가 뭐냐? 왜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영향을 주냐? 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 부채꼴이라고 한 뜻이 원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 부채꼴 자체가 원의 일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갖고 놀겠죠. 자, 그래서 6-4번 가보면,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둘레죠. 그러니까 원둘레 중에 이 호라고 하는 게 일부가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지? 그 뭐야? 중심각분의 360도 중에 중심각을 곱해주면 됩니다. 360도 중에 중심각을. 자, 그 다음 넓이는 똑같죠? 이거 뭐야? 원의 넓이죠. 원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자, x가 뭐라고?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x가 중심각의 크기. 맞죠? 그래서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만 곱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로 이제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건 될 수 있으면 아예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가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써야 됩니다. 됐죠? 2분의 1 RL이라고 해서 자, 2분의 1 곱하기 R이 뭐야? 반지름 길이죠. 반지름 곱하기 L은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알면 넓이 원의 이 부채꼴의 넓이를 금방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쓰기를 권장합니다. 알겠죠? 자, 무작정 그냥 공식 안다고 그냥 외우고 쓰면 안 돼. 됐죠?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뭐라고?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 요거 두 개만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응용이야. 자, 봅시다. 6-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의 둘레의 길이 L과 넓이를 구하시오. 자, 간단하죠? 4죠? 그 뭐야? 원 둘레. 자, L은 뭐겠어? L은 둘레는 2파이 R이죠. 2파이 R. 2파이 R. 그러니까 지름이 얼마야? 8이죠. 그러니까 8파이라고 쓰면 끝이죠.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그러니까 16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야? 자, 여러분들 원이나 부채꼴 문제 풀 때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럼 L은 얼마겠어? 12파이겠죠. 12파이. 자, 그 다음에 넓이는 36파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자고 되겠죠. 둘레의 길이. 그럼 뭐야? 이 앞에 붙은 6이 뭐겠어?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3이 되겠죠. 3cm. 자, 얘도 반지름은 5cm가 되겠어. 왜냐?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둘레 길이가 맞지? 둘레 길이 뭐라고?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겠어? 여기서는 6이 지름이 되겠고 여기서는 10이 지름이 되겠죠. 자, 넓이가 다음과 같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넓이는 뭐겠어? 넓이는 뭐라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제 곱하기 파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뭐겠어? 똑같은 거 두 개. 반지름 똑같겠죠? 똑같은 거 두 개 곱해가지고 25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은 5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64파에서 똑같은 거 곱해서 64가 나오려면 8cm야 되겠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반원 5의 호의 길이. 자, 반원 5의 호의 길이는 얘죠. 예. 맞지? 자, 그리고 중심과 몇 도겠어? 반원이라 했으니까 180도겠죠. 자, 그러면 반원 호의 길이. 자, 뭐 필요해? 원의 둘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름이 필요하겠네. 맞지? 그러면 지름 14니까 반지름이 14니까 지름은 28 곱하기 파이에다가 360도분의 180도가 필요하죠. 맞지? 그럼 이거부터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또 약분하면 14니까 답은 14파이가 되겠죠. 자, 5 다시. 자, 5 다시는 얘죠, 얘. 조만한 놈. 맞지?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여기가 이 전체가 14니까 여기는 7cm가 되겠죠. 맞죠? 그럼 호의 길이라 했으니까 얘도 지름이 필요하니까 14파이에다가 똑같죠? 이거는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7파이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니까 자, 요거 맞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다 구해놨지? 이거는 얼마였어? 14파이였지. 이거는 7파이였지. 그럼 14만 더하면 21파이 더하기 14cm가 답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원 5, 5-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번엔 넓이죠. 자, 이 전체 넓이 얼마겠어? 원이니까. 반지름 나와있죠? 그러면 1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조만한 놈은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겠어? 이 전체가 4니까 이 길이가 2겠죠. 2cm겠죠. 맞지? 반지름 길이가. 그러면 요 작은 부분은 4파이가 답이 되겠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 큰 부분에서
이 작은 부분을 빼면 12파이가 답이 되겠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자, 호의 길이 일단 어떻게 구하면 돼? 지름이 필요하지. 맞지? 그럼 뭐야? 이거 지금 반지름이죠? 그러면 8파이에다가 곱하기 뭐라고? 360도분의 45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쌤 뭐 구하고 있어? 지금 호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호의 길이.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이거? 약분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또 약분해주면 없어지니까 답은 파이가 되겠네. 맞지? 자,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16파이가 되겠죠. 곱하기 거기다가 얘 똑같잖아. 맞죠? 어차피 360도분의 중심각이니까 8분의 1을 해주면 약분하면 2파이가 답이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호의 길이가 여기 있는데, 자,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중심각이 되겠죠. 중심각. 맞아? 그러면 이게 240도가 되겠죠? 자, 그럼 L부터 일단 구해봅시다. 어떻게?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이지. 그럼 6파이 곱하기 360분의 241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 12로 약분하면 3분의 2 바로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또 2니까 답은 4파이가 되겠죠. 맞죠?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9파이죠. 곱하기 3분의 2는 똑같으니까 자, 약분 또 하면 어떻게 돼? 3으로 하면 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또 답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로 부채꼴을 구한다. 됐습니까? 자, 부채꼴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9. 그럼 이제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는 지름 18파이에다가 맞지? 곱하기 360도분의 60도 이래 되겠죠. 약분하면 6분의 1. 약분하면 3. 그래서 답은 3파이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자, 요거랑 요거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들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8cm까지 더하면 답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파이 더하기 18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죠? 여기 길이, 그 다음 호의 길이까지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5cm니까. 자, 둘레 길이, 자, 호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지름 10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중에 144. 맞지? 자, 일단 12로 나누면 3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누면 뭐로 나눠지나? 6으로 나눠지죠. 5분의 2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360도분의 144가 결국 약분하면 5분의 2란 말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자, 5분의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답은 4파이지. 거기다가 지금 4파이 쌤 지금 요 길이만 구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 길이 10cm까지 더해주면 자, 얘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요 645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9cm이고, 자, 넓이가 지금 27파이라 나와있지. 그런데 지금 뭐야, 중심각이 없지. 그럼 뭐라고? 이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랑 반지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뭐였어? 우리 넓이 어떻게 구했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11파이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360도 중에 여기 지금 모르죠? 모른단 말이야. 맞지? 그게 한 개 27파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항하면 x 파이 없애지고 이항하면 81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돼? 뭐야 이거? 약분하면 9로 약분되죠? 그러면 99, 81, 93, 27 맞죠? 한 번 더 되네? 3분의 1 이렇게 맞지? 맞죠? 그럼 결국엔 뭐야? 360도 중에 네모 더한 게 3분의 1이란 소리야. 그럼 이거 몇 도가 돼야 돼? 360도 곱해주면 약분하면 12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120도라는 소리거든. 120도라는 소리입니다. 맞지? 자, 그럼 우리 그대로 해봅시다. 자, 파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9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360분의 x를 한 개 몇 도가 나와야 돼?
몇 도가 난다. 28파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x는 자 옆에처럼 계산해주면 x는 결국에는 120도가 되겠죠. 맞죠? 따라서 구하는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 앞에서 했던 S는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꾸로 가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중심각의 크기를.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넓이 공식 쓸 때 넓이랑 호의 길이 공식 쓸 때 뭐라고?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 공식을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죠. 자, 나왔죠? 2분의 1 RL.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된단 말이야. 왜냐? 이 중심각의 크기가 이 공식이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연습도 해야 돼. 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하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야? 12죠? 곱하기 호의 길이 3파 1이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면 6. 그러면 18파이가 답이 됩니다. 얘도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가 바로 넓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해주면 약분하면 3. 그러니까 27파이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개념하고 요 A만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꼭 스스로 풀어보고 여러분들 문제 꼭 개념 다시 보면서 꼭 스스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유형 단계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밑에 이제 B단계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